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공항.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 하얀색 항공기 한 대가 활주로 끝을 향해 조용히 굴러갑니다. 잠시 후 엔진의 굉음과 함께 기체가 순식간에 속도를 올리더니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이 장면을 포착한 것은 평범한 관광객이 아니라 현지에서 활동하는 항공기 전문 사진작가였습니다. 그가 촬영한 고화질 항공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가 즉시 들썩였습니다. 네티즌들의 시선이 사진 속 기체의 한 지점에 고정됐습니다. 동체에 선명하게 새겨진 한글 문구 AESA 레이더 시험 항공기. 순간 댓글창은 폭발하듯 달렸습니다. 남아공에서 AESA 레이더를 테스트한다고? 이건 그냥 시험 비행이 아니라 군사기밀 유출 아냐? 많은 이들이 사진 한 장에서 단순한 비행 이상의 의미를 읽어냈습니다. 이 기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소속의 특별 제작 시험 항공기였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는 KF-21 보라매에 장착될 한국형 AESA 레이더의 성능을 극한 상황에서 검증하기 위해 해외 시험 비행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급격히 흥미로워집니다. 사진이 공개되자 방위사업청은 서둘러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 AESA 레이더 시연 비행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차 남아공까지 운송한 것이라는 설명이었죠.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과 매니아들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장면을 두고 한국은 무기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 불과 한 달 만에 완성해버린다는 오래된 속설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단순한 시험 장면을 넘어 한국 방산기술이 지금 어떤 수준까지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궁금해졌습니다. 왜 하필 남아공인가? 그리고 AESA 레이더의 시험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AESA 레이더 시험 비행지로 선택된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넓은 공역과 다양한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어 레이더 성능을 극한까지 특히 시험하기에 남아공의 특정 공역은 환경입니다. 레이더 전파 시험에 필요한 간섭이 적고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KF-21 보라매 개발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올해 4호기까지 출고되었고 연말이면 5호기가 나온다며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자신있게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6호기까지 제작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절반 이상이 완성된 상태라는 점에서 완성 속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엔진 개발 상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KF-21에 장착될 엔진은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조립과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일부 부품은 이미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운송되어 연말 시동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KF-21이 정상 궤도에 올라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레이더 시험이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체계 개발의 핵심 과정임을 시사했습니다. 남아공 시험 비행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한국형 AESA 레이더는 그동안 해외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 독자 개발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을 통해 한국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 장벽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개발 속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레이더, 엔진, 전자전 장비를 단기간에 국산화하면서 KF-21은 이미 4.5세대를 넘어 5세대 전투기의 문턱을 밟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 AESA 레이더가 실제로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지로 향하게 됩니다. 한국형 AESA 레이더의 핵심은 동시에 여러 목표를 정밀 추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레이더는 약 1000여 개의 송수신 모듈을 통해 전방위로 전파를 발사하고 되돌아오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그 결과 공대공 공대지 공대의 작전에서 다수의 표적을 한 번에 식별하고 추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을 사실상 5세대 전투기라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AESA 레이더입니다. 그들은 탐지 거리가 200km에 달하며 성능면에서 F-35A의 레이더와 근접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더 뛰어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이 한국의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도 이 성능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AESA 레이더는 스텔스 성능이 완벽하지 않은 KF-21의 약점을 보완해 전투 환경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줄 핵심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한국이 스스로 개발한 이 레이더로 기존 5세대 전투기와의 격차를 좁히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외 방산 관계자들은 이 AESA 레이더가 향후 한국이 생산하는 모든 전투기와 군함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KF-21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와 해군 함정까지
한국산 전자전 장비로 무장하게 되고 이는 곧 대규모 수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 등도 동시에 국산화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은 과거 미국과 일부 방산 강국들이 독점하던 분야였으며 기술 이전을 철저히 거부하던 핵심 무기체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AESA 레이더 시험 비행이 가진 의미는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방산 자주화 선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형 AESA 레이더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성능 수치에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레이더 신호 처리 성능은 무려 25 테라플롭스입니다. 이는 F-35에 탑재된 미국 머큐리사의 제품이 17 테라플롭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47% 향상된 수치입니다. 이 고성능 신호 처리 컴퓨터는 국내 업체인 인텔리에서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단순한 하드웨어 제작을 넘어 핵심 전자장비의 두뇌 역할까지 독자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전투기의 성능 업그레이드와 맞춤형 개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AESA 레이더 시험 비행 일정을 맞추기 위해 레이더를 남아공으로 직접 운송했습니다. 시험에는 보잉 737 여객기를 개조한 플랫폼이 사용됩니다. 737의 기수에 레이더를 장착하면 4에서 5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비행이 가능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공식 발표로는 올해 11월부터 시험 비행이 시작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작년 7월부터 비공식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공기 조종사이자 사진작가인 타크 브렌트가 작년 여름에 촬영한 사진이 최근 뒤늦게 공개되면서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은 무기 개발 계획을 발표한 후 한 달 만에 완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조용히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개발 과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국 이번 AESA 레이더 시험은 단순한 기술 시험이 아니라 한국 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펼치는 전략적 퍼포먼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AESA 레이더 공개만큼 충격을 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KF-21의 아이언맨 의 자비스 JAR-VIS와 같은 AI 음성인식 시스템이 탑재된다는 발표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조종사의 명령을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무장 운용과 무인기 제어까지 가능하게 만듭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한국형 차세대 통합항전 플랫폼의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AI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조종사는 버튼이나 조이스틱 조작 없이 음성 명령만으로 미사일 발사, 레이더 모드 변경, 무인기 편대 지휘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공개 시험에서는 조종사의 명령 한마디에 따라 디지털 복합사격 시스템이 즉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 구현됐다고 합니다. 이 기술의 강점은 전투 환경에서 빛을 발합니다. 고속 기동 중인 조종사는 손과 시야가 제한되지만 음성 명령으로 필요한 작전을 수행하면 반응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무인 복합 작전에 적용하면 조종기 한 대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동시에 지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이 AI 음성인식 시스템은 약 1만 명 이상의 음성 샘플을 기반으로 학습해 다양한 억양과 발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최적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전투기 AI 시대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완전히 실전 배치되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비행하는 지휘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단계로 향합니다. 한국이 AI 기술과 장거리 작전 능력을 결합하면 KF-21의 전략적 가치는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장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KF-21의 또 다른 전략적 무기 중 하나가 바로 대용량 연료 탱크입니다. 이 장비는 단순히 연료를 많이 싣는 보조 장비가 아니라 전투기의 작전 범위와 임무 수행 능력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장비입니다. 최근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요청에 따라 480갤런급 대용량 연료 탱크를 개발 완료했습니다. 기존 370갤런급과 비교하면 단순 용량 차이를 넘어 장시간 임무와 장거리 작전에 필수적인 채공 능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대용량 연료 탱크는 한 번의 급유로 더 먼 거리, 더 오랜 시간 비행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는 특히 바다를 넓게 둘러싼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만 7천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군도 국가이며 영토 전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초계 비행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KF-21 도입 협상에서
가장 먼저 대용량 연료 탱크 개발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한국은 이 연료 탱크를 반드시 개발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에 있습니다. 독도, 이어도, 심지어 태평양상의 해양 분쟁 가능 구역까지. 한국은 자국 영토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먼 바다와 먼 하늘까지 감시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대용량 연료 탱크는 이러한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게임 체인저인 셈입니다. KF-21에 대용량 연료 탱크가 장착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작전 반경이 획기적으로 넓어집니다. 기존 370갤런급 연료 탱크를 장착한 KF-21은 주어진 작전 범위를 벗어나면 반드시 중간 급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480갤런급 연료 탱크는 그 자체로 장거리 초계 비행을 가능하게 해 급유 없이도 한반도 전역과 인근 해역을 넘어 일본, 대만, 필리핀 북부 해역까지 직접 작전할 수 있게 만듭니다. 둘째, 채공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중에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은 곧 목표 지역에서의 작전 지속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전투기는 표적을 찾고 식별하고 공격하거나 방어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늘어난다면 승리 확률도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셋째, 유연한 임무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연료 여유가 많으면 작전 중간에 새로운 명령이 떨어져도 즉시 방향을 바꿔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해상공에서 초계 중이던 KF-21이 급히 서해로 이동해 요격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대용량 연료 탱크가 없다면 불가능하거나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연료가 있다면 이런 임무 변경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용량 연료 탱크 개발의 기술적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단순히 연료통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 공격하기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연료 탱크의 크기와 무게가 늘어나면 항력과 무게중심이 변하고 이는 전투기의 기동성과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KF-21 개발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복합 소재와 공력 설계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480갤런급이라는 대용량을 확보하면서도 비행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부가장비 개발을 넘어 향후 다른 전투기와 무인기, 심지어 해상 초계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집니다. 즉, 대용량 연료 탱크는 KF-21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전체 항공 전력의 확장성을 상징하는 기술입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대용량 연료 탱크의 도입은 한국 공군의 작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를 가집니다. 한반도 주변에는 다양한 분쟁 가능 지역이 존재합니다. 독도, 이어도, 서해 북방 한계선, NLL, 그리고 남중국 해양로까지 이 모든 곳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직결되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KF-21이 대용량 연료 탱크를 장착하고 AESA 레이더, AI 음성 제어 시스템과 결합하면 단일 기체가 장거리 정찰, 초계 공중전까지 수행하는 멀티 롤 플랫폼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방어 차원을 넘어 억제력 디터런스를 형성합니다. 즉, 잠재적 위협국이 한국 영공이나 해역에 도발하기 전에 저 기체가 우리 머리 위에 오래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자제하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국제적으로도 KF-21의 대용량 연료 탱크 옵션은 매력적인 수출 요소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장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를 원하지만 고가의 대형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은 부담이 큽니다. KF-21은 기본 기체 가격과 운영 비용이 F-35보다 저렴하면서도 대용량 연료 탱크와 같은 확장 옵션을 통해 장거리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여러 지역에서 큰 관심을 끌 수 있는 경쟁력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외에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등은 광활한 해역과 장거리 작전 필요성을 동시에 가진 국가들입니다. 이들에게 KF-21과 대용량 연료 탱크 패키지는 매우 설득력 있는 방산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용량 연료 탱크의 의미는 단순한 연료 보충 장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작전 거리의 해방, 임무 지속성의 혁명, 그리고자 주국방의 상징입니다. AESA 레이더로 장거리 탐지, AI 시스템으로 신속한 대응, 그리고 대용량 연료 탱크로 장시간 작전이 가능해지면 KF-21은 사실상 한반도와 그 주변 하늘을 완벽히 지배할 수 있는 하늘의 지휘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KF-21 보람의 기술적 진화는 단순한 무기개발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국가가 스스로의 하늘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미래의 전장을 주도하기 위해 걸어가는 도전과 혁신의 기록입니다. 한국의 하늘 위에서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역사가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